시작하겠습니다. 예, 8월 말은 아니지만 8월 현재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현재까지 벌은 수익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뒤에 남는 시간에는 ETF를 잘 하려면은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어떤 강의들을 듣는 게 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선 8월 리뷰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벌었어요. 보시면은 LG화학, 그 다음에 팡플러스 별거 없고, 차이나 이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카카오 언택트주 별거 없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두 개로 거의 다 벌었어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있긴 있네요. 150 레버리지. 이게 지금 레버리지겠죠? 네. 한 4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수수료 빼고 한 380만 원 정도. 요 정도 벌었어요. 벌써. 일주일 만에.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이 LG화학이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갑자기 이제 이번 주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좀 같이 테마로 엮여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했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3일날 LG화학을 한번 매도를 했는데 6일날 한번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트라이를 하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아직 어퍼컷은 안 날렸죠. 계속 잽만 날리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은 조금씩 챙겨가는 이런 형태로 제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매매 스타일을.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라고 하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을 미국 사람만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도 엄청 많이 매매를 하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900불 넘었을 때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900불 넘었을 때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아니야. 그냥 그때 코로나 이후에 반등할 때도 1200불 갔는데 와, 1000불이 넘었어? 이제는 떨어지겠지 했는데 아니야.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 계속 1200, 1500, 1700불까지 계속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냥 거래량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하는 거래량으로 유동성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급등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 LG화학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인데, 이 이번 주부터 갑자기 이제 뜨기 시작한 SK이노베이션 자회사 IPO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한 원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LG화학과 소송에 대해서 아직 설 뿐이지만은 그런 설들이 있고, 위해서 좀, 그래서 좀 패턴을 좀 빨리 가져갔죠. 이때 8월 6일 날 한 번 팔았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하길래 바로 매매를 해서 또 10%의 차익을 냈어요. 내긴 했지만 아직 현재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좀 매매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주기적으로 LG화학처럼 테슬라 따라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막 며칠 사이에 급등을 했다고 봐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신뢰가 잘 안 가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8월 달에는 400만 원 정도면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용돈벌이 치고 많죠. 400만 원. 좀 이 수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데이 트레이딩으로 갈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더 엄청나게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저는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을 선택을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네이버 증권에서 제가 보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SK이노베이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이 높아요. 지금 많이 고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감당을 하는 리스크를 테이크를 한다? 쉽지 않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정도의 지금 가파른 상승세예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한번 볼게요. LG화학, 화학 아니죠? 화학 비슷할 거예요. 이것도 아마 3개월 보면은 이 구간 1년치로 보면은 이 구간이에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한국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은 테슬라처럼 1200불인데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그냥 유동성으로 그냥 거래량으로 쭉쭉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 쉽지 않아요. 좀 위험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리스크를 좀 덜 가져가는 방향으로 취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온 김에 테슬라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이 세계 주식이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전 세계 주식이 다 검색이 돼요. 3개월치 볼게요. 굉장히 조금 7월 한 중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중순 정도죠. 이 정도. 주춤해요. 지금 1,400불 때 1,700불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좀 주춤해요. 지금 많이 좀 불안하죠. 한 번 더 가긴 갈 거예요. 테슬라가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예요. 계속 거래량 최상위권에 있잖아요. 테슬라가 거래량으로 한 번은 더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 계속. 네, 돌아와서 잠깐 뭐 온 김에 잠깐 설명을 하면 저는 전 세계 시장의 주식들을 다 봐요. 뭐 도요타, 귀주, 모테주, 텐센트, 홍콩이죠. 텐센트. 일본은 이제 도요타, 닌텐도, 뭐 중국의 귀주, 모테주, 베트남 것도 다 봅니다. 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이 언제 한번 사고 칠 종목들이 많아요. 빈그룹도 이미 롯데를 넘어섰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참. 잠시만요. 요거를 이제 잠시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한 90만 원 벌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코스닥 레버리지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종목인데도 최근에 한 7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V자 반등이 끝난 이후로는 거의 뭐 잼만 날리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또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양새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좀 추측일 뿐이지만 좀 모양새가 이런 것 같아요.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까지 관심을 조금씩 가져.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식 인구가 아닌 사람들까지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고서는 막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원래 주식을 계속 하던 사람들만 거래를 했다면은 이 상태 V자 반등이 끝나면 한 650대, 한 700대 요 정도만 유지했겠죠. 근데 기존의 주식 인구를 제외한 신규 주식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면은 설령 주식 인구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거래가 달라지고.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거래량이 한 요 정도 선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때 코로나 정점 때 급반 V자 반등할 때 거래량 제일 많았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에 비하면은 이때 거래량은 정말 많은 거죠.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 모르겠어. 가면 좋은 거지. 가면 저는 돈 계속 벌 수 있는 거니까 가면 좋은 거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9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900을 넘긴 이후는 모르죠. 그것도 모르죠. 그거 알면은 뭐 내가 돈 다 넣죠.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가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스 레버리지죠. 90만 원 벌었네요. 지금도 계속 팔았는데 이 언제죠? 7일? 금요일 날 장 막판에 팔았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 살 거예요. 이거를 사고 이 SK 이노베이션, LG와 코덱스 150 레버리지 이 세 개 가지고 잽을 날릴 거예요. 계속. 이 SK 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은 특히 지금 보셨다시피 그래프가 너무 급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좀 낮추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낮춰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고 이거
코덱스 150 레버리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상황을, 월요일 날 상황을 봐서 보통 이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하거든요. 코덱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ETF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게 이 손실난 종목, 그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날 사자마자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중국 본토가. 사자마자 다음날 보스턴인가요? 보스턴 영사관인가? 트럼프가 갑자기 이 영사관을 폐쇄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가 불가능하죠, 사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은 당연히 CSI 300도 몇십만 원, 최소한 100만 원 더 높게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근데 보스턴 영사관 그 사건 터지고서는 바로 막 추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서 8월 4일이죠. 8월 4일, 8월 5일 이틀에 걸쳐서 손절을 했는데 기회비용 때문에 많이 아쉽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응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몇 년, 1년, 작년이었죠, 작년. 미중 무역 전쟁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대응 자체가 안 돼. 보스턴 영사관 갑자기 왜 폐쇄를 해? 미국이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미국이 항상 그런 식이야.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 근데 중국이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방식으로 항상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복수를 해.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죠. 지금도 그 복수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미중무역 할 때도 뭐 샤오미 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 구속이었나요? 그 건도 있고 해서 자잘하게 잽잽 날리는 것부터 해서 복수극들이 진짜 많아. 그때마다 한 번씩 계속 터진단 말이야. 계단식 하락을 하거나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에서 손실을 35만 원이나 봤네요. 많이 아쉽죠. 대응이 안 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주간 리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하려면은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어떤 강의들을 들어야 되고 어떤 책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추천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기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한 15년 전쯤부터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단언컨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인이 쓴 어떤 자서전 같은 책은 보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책들은 정말 정말 쓰레기죠. 네. 책을 볼 거면은 학자들이 쓴 책을 먼저 이론적으로 섭렵을 해야 돼요. 제가 회계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증권사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 공부도 하면서 그 과정들이 모두 경제학이 들어있었는데 그 경제학을 배우는 동안 당연히 학자들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경제학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주식을 매매하면서 테크니컬적으로 쓸만한 기술들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제학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현재 바라보는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넓어져.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책들과 이런 제가 나름대로 만든 거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봤는데 이런 거죠. 왜 거시경제를 공부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은 주가가 내려간다든가, 물론 저축 같은 것도 있겠죠. 저축 같은 것도 뭐 거시경제 대표 항목 중에 하나잖아. 그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굉장히 거시경제 항목들이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경제학 공부를 안 하면은 몰라. 금리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모르는 거지. 제일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왜 주가가 올라가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 쉬운 이론조차도. 그것조차도 모르면은 당연히 망하는 거겠죠. 망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ETF라는 거는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 지수 자체의 펀드라는 거란 말이야. 그 말은
그 지수라는 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거나 사실상으로 마찬가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효과 자체가. 그래서 ETF를 투자할 때 경제학이 정말 중요해. 특히 경제학을 미시랑 거시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눈다면 그중에서 미시는 우리가 볼 필요 없겠죠. 거시 경제학은 반드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 제가 이 책들을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관련도 없고. 그 거시 경제학은 한번 수업을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겠죠. 한번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회계사와 세무사가 현재 현직 중인 회계사 세무사들은 경제학 공부를 아마 이 책으로 절반은 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 책인데 그만큼 괜찮을 거예요. 이제 이 정병렬 경제학 연습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이 정병렬 경제학 연습이라는 책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 강의 자체도 굉장히 쉽게 되겠죠. 쉽게 만들어져 있죠. 설명 자체도 굉장히 쉽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고 이 정도 한 모르겠어요. 한 30, 40강 정도 되려나? 그 정도는 한번 거시경제학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수업으로서. 그 정도도 공부도 안 하고서는 ETF를 거시경제를 분석해야 되는 ETF를 투자를 하겠다. 글쎄요. 저는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ETF를 한다? 한 번도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ETF를 투자를 한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네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노력도 안 해보고 불과 30강짜리 수업 하나 안 듣고서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 넌센스죠. 한번 들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 경제학 연습.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버턴 말킬 최근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버턴 말킬 굉장히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죠. 대학 교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요. 아마 몇십 년, 뭐 4, 5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이 책 초판 발행한 거.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볼 만하죠. 장하준 유명한 경제학자지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읽어봤어요. 이 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기. 최근에는 21세기 자본 말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본과 이데올로기였나? 그 책 한국에서 사놨는데 저 외국에 근무 나오면서 안 가져왔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교양서적으로서 한번 읽어볼 만하죠. 이런 것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니컬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책들을 계속 읽어 나감으로써 쌓여요. 머릿속에 쌓이고 내가 실물 경제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게 돼.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학자들의 이론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실물 경제를 바라볼 때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 시간이 좀 필요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건지 본인 스스로 파악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게 짧지는 않아요.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최근에 한 가지 이론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데 환율이 엄청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생각하는 환율은 1200원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1200원대 그렇게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때가 1000원에서 한 1050원 정도 안정적인 때가 근데 지금 이거 1800대로 내려가고 있죠. 1800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1800도 막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와 거시경제와 환율은 상관관계가 정말 높죠. 근데 이 환율이 내려가는 게 어떤 의미지? 이걸 설명하려면은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시경제학의 모든 거를 다 여기서 강의를 해야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배워놓고 상관관계 한번 본인이 직접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몇 년은 필요해요. 이 얘기 하다 말았네. 미국 주식 얘기 하다 말았구나. 환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환율이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AMD나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환율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저는 AMD를 다음 주 정도에는 환율을 보고서는 정리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환율은 더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안정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분석을 해야 돼. 분석까지도 필요 없어.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은 결국 자기게 되겠지. 체득이 된단 말이야. 그냥 분석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ETF를 할 수 있어요.
ETF를 할 수 있고 주식을 할 수 있어. 그때쯤이 돼서야말로 진정한 자기 걸로 만든 후에나 돼서야. 제일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쓰레기들 책들 빼고 나머지 이제 볼만한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결론은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물 경제랑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이죠. 굉장히 많아. 이 네 가지만 써놨지만 환율, 주가, 금리, 저축, 뭐 국제 유가 모든 것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원자재도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도 모르고 한 나라의 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한다? 좀 넌센스죠.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나마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까지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소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다음에는 언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만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요. 미국 주식이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한국 주식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는 한번 미국 주식만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회차 때 한번 좋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